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91회 4강 중강입니다. 수정 문제부터 조회하는 문제까지 하겠습니다. 자, 4-1번 수정 문제입니다. 8월 17일 제조 공장의 창문이 파손되어 대한유리에서 수선 수익적 지출을 한 후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였다. 대금은 법인카드, 신한카드로 결제하였고 이 거래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안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월 며칠? 8월 17일 날 일반 전표죠. 0817. 자, 보니까 지금 수선비는 맞고요. 520번. 미지급금 신한카드 거래처 걸려있고, 그리고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나누기 1.1이죠. 나누기 1.1이라면 40만원에 4만원이죠. 40만원 수선비 들고 4만원 부가세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거 삭제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입력된 것은 없애줘야 됩니다. 왜? 매입 매출 전표에 새로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자, 요 위쪽에 보시면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 눌러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삭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하고 예. 그리고 빠져나와서 매입 매출 전표죠. 여기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돈을 지급하는 내용이죠. 매입입니다.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예입니다. 이렇게 매입이고 예면은 불공 사유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오죠. 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빙 소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카드 명세서, 줄여서 카드 과세, 줄여서 카과. 그래서 매입이면서 카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급가 40에 부가세 4만원, 거래처 대한유리가 되겠죠. 붕괴는 알 수 없고요. 이 내용은 수익적 지출 40만원과 부가세 4만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한 내용이며 출제 의도는, 출제위원회의 출제 의도는 첫 번째, 일반 전표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1번. 두 번째,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가능한가? 2번. 신용카드사가 나오면 카드사를 하단 분기에 거래처로 걸 줄 아는가? 자, 제가 전반적으로 이래 문제를 보니까 91회 때 전산회계 1급은 시간이 좀 빡빡했다, 부족하셨던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도 보니까 주로 매출이 아니라 매입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수정하는 문제도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시간 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서 문제 풀이 하셔야 됩니다. 자, 됐네요. 다음 미지급금 44만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수선비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문제였고요. 자, 이렇게 문제 카드사가 나오면 반드시 이 카드사가 거래처로 걸려야 됩니다. 왜? 거래처가 다르잖아요. 대한유리에 돈을 줬는데 나중에 44만원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결제일에 신한카드에 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8월 17일입니다. 8월 17일 매입이면서 카드과세 57번입니다. 57번. 다음 품목 필요 없고요. 공급가 여기에 44만원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40만원을 입력하면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40만원 한 번 더 틀려보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돈이 다르죠. 그러면 찍고 다시 400뿔 40뿔 이렇게, 아이고, 400뿔 엔터 40뿔 엔터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대한유리입니다.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전자는 필요 없고요. 엔터 했더니 이렇게 파란 막대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무엇인가 선택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꼭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카드입니까? 신한카드 선택하고 전자는 3번. 하단 분계 차변 수선비죠. 수선비 500번대였습니다. 520번 됐고요. 다음 대변 4번 미지급금 253번 44만원. 이게 대한유리가 아니죠. 신한카드입니다. 신한카드 엔터. 자, 확인. 돈을 찍으면 하단 분계가 나타납니다. 8월 17일 그리고 파란색 매입 맞습니다. 카드 과세 맞고요. 40에 4만원 맞고 대한유리 맞고 혼합 맞습니다. 하단 분계입니다. 차변 부가세 대거금 수선비 그리고 대변 미지급금. 대변의 미지급금에는 카드사 거래처 걸려 있죠. 예, 아무런 문제 없고요. 44만원씩. 예, 이름으로써 4-1번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4-2번도 매입 매출 수정이 나왔네요. 그래서 시간이 좀 빡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월 15일 둘둘 마트에서 선물 세트 100개 공급가 55만원. 단가죠. 한 개당 가격입니다. 골뱅이는 단가 한 개당 가격. 부가세 별도를 당좌예금으로 구입하여 영업부 직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용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가 된단 말이죠. 파악되었다. 단 둘둘 마트에서 선물 세트를 구입하면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 돈을 주는 내용입니까? 받는 내용입니까? 돈을 주는 내용 매입입니다. 부가세 지급하였습니까? 예, 부가세 별도 지급했습니까? 예, 이렇게 매입이면서 부가세를 줬을 때는 불공사유인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불공사유가 맞죠? 접대비니까. 정빙 소리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그래서 불공. 매입이면서 불공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받은 게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이었더라면 매입 매출 전표 삭제해버리고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공이면서 세금 계산서,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가 맞지만 불공이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밑줄 쫙 긋고 표시해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입 불공이며 500만원이죠. 50만원 둘둘마트이며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맞고 분계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접대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차변이 접대비 550만원, 대변이 당좌예금이죠.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출제 의도입니다. 입력된 매입 매출 전표를 보고 해석과 수정이 가능한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10월 15일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5일 이미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고쳐주면 됩니다. 자, 10월 15일 맞고요. 매입 맞습니다. 그리고 과세가 아니죠. 불공이죠. 매입 불공 54번이죠. 매입이면서 불공 54번입니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54 됐고요. 자, 수량 품목 단가는 나왔으니까 됐고 공급가 부가세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둘마트 맞고요. 전자 맞으며 혼합 맞습니다. 하단 분계입니다. 자,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접대비입니다. 813번이죠. 813번 접대비 550만원 문제 없고요. 다음 대변 4번입니다. 당좌 예금으로 지급하였죠. 102번입니다. 둘둘마트 550만원 예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15일 날짜 맞나요? 맞네요. 다음 매입 맞습니다. 그리고 불공 맞습니다. 그리고
둘둘마트 맞고요. 전자 맞으며 고락 맞습니다. 차변에 접대비 813번 대변 당좌예금 문제였고요. 각각 금액 550만원씩. 예, 문제 없네요. 자, 이름으로써 수정하는 문제 두 문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결산입니다.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결산은 자동 결산과 수동 결산이 있습니다. 저는 자동 결산은 자동으로 할 것이며 수동 결산은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겠습니다. 자동 결산도 수동으로 12월 31일 날 몽땅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맞다고 채점이 됩니다. 저는 자동은 자동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왜? 간단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풀이는 여러분들 정확하다면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 결산 항목들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고요. 5-1번 결산입니다. 8월 1일 현금으로 받아 영업 외 수익인 임대료로 회계 처리한 8월 1일 날 임대료 받았는데 임대료로 처리했습니다. 180만원 중 임대기간 8월 1일부터 7월 3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 월할 계산하며 한 달 계산하며 엄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이렇게 결산 문제 기간이 나오면 반드시 이 기간을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오늘은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 이게 180만원이죠.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 15만원이네요. 그러니까 15만원 곱하기 7개월이면 150만원. 그리고 180만원에서 105만원을 빼면 75만원이 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날 임대료 받은 날입니다. 임대료 받은 날 수익이죠. 8월 1일 날은 임대료를 받는 내용이니까 얼마 먼저 받았습니까? 7월 31일까지 180만원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 7월 31일까지 얼마를 먼저 받았습니까? 105만원. 따라서 이 내용은 임대료 105만원을 먼저 받은 내용입니다. 돈은 105만원 결정났습니다. 다음 임대료는 계정 과목이 임대료죠. 자, 이게 포인트죠. 이거 만들어내는 계정 과목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번호를 1번 이 칸부터 먼저 적습니다. 이 칸을 적는데 이 칸은 자 1번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을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받은 내용이니까 뭐 수익. 그래서 1번 칸에는 수익을 적었습니다. 2번 자 이 칸입니다. 먼저면 선, 못이면 미입니다. 지금은 먼저 받았죠. 그래서 선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칸은 주는 내용이면 급, 받는 내용이면 수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수입니다. 합치면 선수 수익이 되겠죠. 자, 차변 대변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것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는데요.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됩니다. 부채이니까 언어변, 대변. 이것이 대변. 그러면 임대료는 어디에? 차변. 이렇게 해서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결산이 회계의 꽃으로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이 내용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리만 잘 아시면 결산 문제는 공짜 문제입니다. 혹시 결산이 약하신 분은 전산회계 1급 기본 강좌에 제가 40분짜리가 3개가 있습니다. 120분 2시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결산은 쉽다 이런 말씀 하시게 될 겁니다. 전산회계 기본 아마 유튜브에서 전산회계 강좌 하면 전산회계 1급 하면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제가 아니면 재생 목록에 올려두었으니까 꼭 찾으셔서 익혀주시고 혹시 못 찾으시면 어딥니까?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몇 월 며칠 12월 31일 일반전표입니다. 빠져나오고 일반전표 12월 31일
12월 31일. 차변 3번 임대죠. 임대. 금액은 105만원, 1050불. 대변 4번 선수 수익이네요. 선수 수익 105만원. 엔터. 이것도 확인 12월 31일. 차변 임대료, 대변 선수 수익 맞고요. 금액 105만원씩 맞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2번은 자동이네요. 2번과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5-3번도 감가상각비 계상하는 거 자동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자동결산으로 하겠습니다. 자, 자동결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결산 자료입니다. 여기에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그리고 기간은 01월부터 12월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결산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자동결산 항목입니다.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파란 막대기가 길게 나오죠. 이런 거는 돈이 입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색깔이 있는 거, 이게 보시면 이런 것들은 돈이 입력이 되며, 이 왼쪽에 있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자동결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퇴직급여,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자동입니다. 자, 한번 찍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단에도 있습니다. 이 몇 개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합니다. 자, 붕괴가 틀린다 하더라도 이 하는 방법만 맞으면 5-2번은 맞다라고 채점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답안지의 답과 이게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구하는 답이 네 답이 틀렸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법만 맞으면 이 문제는 맞게 채점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는 순서는 제가 쭉 메모해 두었습니다. 메모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동결산으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 들어오고 나셔서 첫 번째 위쪽에 보시면 대손 삼각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손 삼각 탭을 누른다라고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두 번째, 이 칸에서 네 가지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로 불러오기 1번입니다. 두 번째, 대손율 조정하는 거 2번. 세 번째, 금액 조정하는 거 3번. 네 번째, 결산 반영 4번.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순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 불러오기 꼭 누르셔야 됩니다. 대손율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몇 퍼입니까? 1%. 자, 이렇게 1%이면 다 맞춥니다.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2%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이 틀립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계하시는 분이 이런 거 확인하는 버릇이 없으신 분은 나중에 큰 낭파를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1% 맞죠? 맞으면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0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는 남겨두고 0, 엔터, 0, 엔터, 0, 엔터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마지막, 결산 반영. 끝! 끝입니다. 이거 대손 충당금 구한 거 맞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틀렸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맞다라고 채점이 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만 대손상각을 누르셔서 네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자동 결산이 끝이 나면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되었는가 하면 결산 반영 탭을 눌렸고요. 점표 추가를 누르는데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 개가 더 있기 때문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요. 기계장치 제조부 500번대입니다. 차량 운반구 제조부 500번대입니다. 비품 영업부 800번대입니다. 찾아서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기계장치, 기계, 엔터 나왔네요.
자, 기계장치 찾아졌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감가상각비 보니까 뭡니까? 800번대잖아요. 여기 입력하면 안 됩니다. 0점입니다. 다시 컨트롤 F 500번대가 있습니다. 컨트롤 F 500번대 다음 찾기 하면 아래쪽에 한번 볼까? 기타의 영업비용 이것도 아닙니다. 컨트롤 F 기타 다음 찾기 이렇게 하시면 기계장치 찾아졌네요. 위쪽에 한번 볼까요? 감가상각비 나와있죠. 500번대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뿔뿔 엔터. 다음 차량 운반구 500번대 아래쪽에 보니까 바로 차량 운반구가 있네요. 물론 518번입니다. 이 금액 입력하면 됩니다. 3500불. 마지막으로 비품입니다. 800번대입니다. 컨트롤 F 비품. 자,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비품 찾아졌습니다. 800번대 맞습니다. 맞으니까 이 금액이 얼마? 100만원. 1불불. 자, 이렇게 하면 자동 결산은 두 문제 끝이 났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이게 자동 결산이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눌러야 된다 그랬습니까? 점표 추가.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이거 눌리지 않았습니다. 해석합니다. 6점이 다 날라갔습니다. 안 됩니다. 점표 추가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면 정확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합니다. 자, 점표 추가 버튼을 눌렀지만 정말 일반 점표 12월 31일에 자료가 넘어왔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점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 갔더니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 위쪽에 있죠. 있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나와 있으면 됩니다. 이 금액은 확인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수동결산은 수동으로 하고 자동을 꼭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동을 해야지만 자, 수동으로 다 했더라면 결차 결대 다른 원재료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머지 자료들이 넘어옵니다. 즉 장부가 마감이 된단 말입니다. 수동결산으로만 하면 장부가 마감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결산은 장부를 마감하다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 작업까지 끝이 났는데 수동으로 해버리면 장부가 마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물론 이것은 시험이다 보니까 수동으로 세 문제 다 입력하셔도 점수는 맞다라고 채점이 되지만 실무에서는 장부가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은 항상 자동으로, 그리고 순서도 있습니다. 반드시 수동부터 하셔야지 자료가 자동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동과 수동 구분은 어떻게 하나? 자, 여기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01월부터 12월. 자, 예. 자, 여기에 입력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만 자동입니다. 이 항목들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보시고 충분히 찾으실 수 있으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자동은 가급적이면 자동으로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수동으로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결산 문제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회입니다. 조회 문제는 이게 포인트죠. 이것만 잘 아시고 적용만 시키시면은 세 문제 그냥 맞춥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회 문제는 조회 문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2020년 5월 중.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5월 중이란 말은 1월부터 5월까지일까요? 5월 한 달만을 말할까요? 5월 한 달만을 말합니다. 5월 현재라면은 1월부터 5월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월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영업외 수익 합계금액과 영업외 비용 합계금액 차이는 얼마인가? 엄수로 입력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반드시 조회는 순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1번부터 번호 적어 드렸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부가세 관련 조회가 제일 먼저입니다. 부가세 없죠?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회사 이름이나 그레처라는 글자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원장을 줘야만 되는데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있나요? 없죠. 그럼 2번도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나요? 영업 외 수익 계정 과목 아닙니다.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작월이 1월부터인가요? 5월 중이니까 5월 한 달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월이 1월부터가 아니면 1일 월계표를 조회하면 됩니다. 물론 5번에 없으면 4번에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1일 월계표에서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답안지에는 어디서 찾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반드시 답안지대로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어디에 1일 월계표라 그랬습니다. 1계표, 월계표 눌러주시고요. 몇 월? 월계표 누르면 되겠네요. 1계표 말고요. 월계표 눌러주시고 05월입니다. 05월까지. 자, 나왔네요. 이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을 찾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 봤더니 자, 영업 외 수익이 있고요. 영업 외 비용이 있네요. 영업 외 비용부터 볼까요? 13만원 찾아졌죠?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수익 보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의 합계액은 얼마? 20만원. 가운데 게 아닙니다. 그러면 20만원에서 13만원을 뺐더니 얼마가 정답이다? 7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자, 3월 중 의미 있습니다. 대한전자에 결제한 외상 매입금은 얼마인가? 자,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부가세가 없으니까 아닙니다. 자,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있으면 거래처 원장입니다.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대한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금방 찾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져나오고 자, 거래처 원장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천천히 문제대로 하면 됩니다. 3월 중이니까 3월 한 달입니다. 03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251번 251번 물론 이 점점 눌러서 찾으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나와 있었죠? 대한전자. 그러면 눌러주시고 대한전자 그리고 112네요. 엔터. 자, 무엇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외상 결제한 외상 매입금입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무엇이 줄어들겠습니까? 외상 매입금을 결제란 말은 갚아주었습니다. 갚아주었으니까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갚아주게 되면 부채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부채 자리는 어딥니까? 대변. 줄어들 때는 어느 변? 차변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차변돈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니까 돈이 여기까지 잘 들어왔는데 앱다 모르겠다 이거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외상 매입금을 갚아주었습니다. 갚아주었단 말은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가 줄어들었고 부채 자리는 대변입니다. 증가될 때는 대변, 감소할 때는 차변. 그래서 1000만원인 차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정답입니다.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결제를 하면 갚아주면 부채가 감소함으로 차변 금액이 정답이 된다는 거 1000만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죠. 면세사업 수익금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은 부가가치세니까 부가가치세 관련 조회가 제일 먼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빠져나오고요. 부가세 신고서죠. 신고서에 없으면 학계표, 학계표에 없으면 매입 매출장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눌러주시고요. 부가세 신고서. 자, 여기 1기 예정이니까 01월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엔터. 자, 여기서 면세 수입입니다. 면세 사입 수입 금액은 면세 사업이었고 수입은 받은 겁니다. 그렇게 매출이란 말이죠. 자, 매출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매출에는 면세가 없습니다. 과세가 있고요. 영세는 면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여기에선 찾을 수가 없단 말이네요. 빠져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부가세 신고서 없으면 부가세 합계표죠. 부가세 합계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월부터 01월부터 03월까지 엔터. 자, 무엇이 쭉 나와 있네요. 쭉 나와 있는데 한 번씩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면세, 뭐 매수, 공급가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면세죠. 부가세 없는 것이니까. 자, 한번 볼게요. 매입이 있고요. 매출이 있는데 자, 요 금액을 따다다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색 있는 부분을. 자, 봤더니 자, 여기에 부가세 없는 게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없고 이 금액의 합계액의 뭐 국수전자 나와 있는데요. 총 10개네요. 자, 이거 가지고도 정확하게 영세도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매입 매출장입니다. 회계관리 가서 매입 매출장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눌러주시고 자, 01일부터 03월 31일까지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구분은 매출이지 않습니까? 2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 자, 유형은 매출이면서 면세죠. 밑으로 향하는 거 눌러주시고 매출 면세입니다. 몇 번? 13번이네요. 13번 선택해 주시고 자,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자, 언제? 1월 31일 날 면세로 하나 팔았네요. 공급가 얼마? 55만원. 부가세 얼마? 부가세는 없죠. 합계금액 55만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5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사실은 부가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개 중에 8개, 9개는 여기 있습니다. 한 8개가 여기 있고요. 한두 개가 여기 있고, 그리고 1개 정도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데, 지금은 면세 사업 수입이니까 매출, 면세라서 세 군데 다 찾아봤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저보고 시험 칠한다면, 6번 조회하는 문제 3개 다 찾는데, 저는 한 1분 30초? 뭐 모르겠습니다. 계산은 안 해봤는데 빠르면 한 1분, 아무리 늦어도 2분 안에는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풀이를 이론부터 풀고 그리고 풀이를 천천히 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꼭 실기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실기부터 하시고 그리고 이론 문제로 넘어가서 이론 문제를 풀이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객관식 답안과 그리고 조회 문제 6개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여기에 또 6-1, 2, 3은 여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객관식은 여기에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닫기 확인,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면 답안 저장하셔서 프로그램 종료하시고 USB 빼셔서 감독위원에게 내는데요. 감독위원에게 내기 전에 꼭 내면서 이거 저장이 잘 되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확인해 줍니다. 예, 이상 없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퇴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91회 기출문제 풀이 강좌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